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천여 개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11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총선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사전투표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왜 도입됐는지, 역대 투표율은 어땠는지 알아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은평 지역 이슈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만 18세가 된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유권자다에서 청년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우려와는 다르게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신다희 기자입니다.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양천구의 한 투표소. 멀리서 온 유권자부터 업무 시간 짬을 내 방문한 유권자까지. 이른 시각이지만 남녀노소 다양한 유권자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미리나 올라고 그래 왔지. 그러려면 요새 사람 안 붐빌 때 올라고. 그냥 점심시간에 쉽게 가까이서 할 수 있어가지고 바로 옆이어서 그냥 투표 미리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해야지 내가 나중에 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머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안내원들은 유권자의 발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손 소독을 한 후 비닐 장갑을 착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앞사람과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신분증과 얼굴을 비교할 때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권고했습니다. 저희가 얼굴 확인해야 돼서요. 마스크 살짝 내려주세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유권자들도 차분하게 지시를 따랐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다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10일 오전 시작된 전국의 사전투표소는 총 3,508곳입니다. 양천구 18곳, 은평구 16곳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사전투표는 1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혹시 사전투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4월 15일에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장들도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0일 오전 9시 반쯤 녹번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요.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구의 주요 부서 간부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김수영 양천구청장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오전 10시 반쯤 해누리타운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는데요. 김 구청장은 투표를 마치고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인 만큼 꼭 투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총선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사전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왜 도입됐는지, 또 역대 투표율은 어땠는지 이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전투표, 말 그대로 본투표 전에 하는 투표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배려한 건데요.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 기간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이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적용된 건 2014년 지방선거였는데요. 이 당시 사전투표율은 12.49%였습니다. 이후 선거에서의 투표를 보면 사전투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대선에서 26.06%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0%대를 넘었고요.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20%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선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인데요. 코로나19가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본투표율을 피해서 사전투표 때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 때 투표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6.7%였습니다. 20대 총선 전에도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때보다 12.7%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20%대를 유지할지, 10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현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 핫 이슈를 알아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그동안 은평 지역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1년부터 4년 사이 각종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 중 은평 지역 이슈 관련 빅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결과입니다. 쓰레기, 진관동, 읍명초 등의 키워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이 중에서도 언급된 횟수가 월등히 많은 키워드는 쓰레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갈등이 계속되면서 언론 매체에서 자주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검색어를 찾아봤더니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는 진관동이 상위 3번째에 올라 있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이번 총선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저 허용석을 밟지 않고서는 결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제 원점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냈고 허영석 후보도 원점 재검토 입장입니다. 갈등을 키우고 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갈등을 줄여야 됩니다. 대중교통망 확충 이슈도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련 키워드는 신분당선. 신분당선은 서울 서북부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은평 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은평 주민 3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총선 후보들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성공적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와 캠퍼스도 자주 언급된 키워드입니다. 올해 1월 녹번동 혁신파크에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 조성 계획이 확정 발표된 것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건인 대학 유치가 성사되면서 짧은 기간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읍명초, 이전 논란이 있었던 여명학교도 많이 언급됐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와 신분당선, 대학 유치 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난 은평구. 지역사회가 마주한 이슈에 대해 총선 출마 후보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유권자들의 바람을 모아봤는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치에 무관심해진 20대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성세대 중심의 정치가 아닌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를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율이 적어지도록 힘써주세요. 또한 성에 대한 옳은 가치관을 어릴 적부터 가지도록 교육법도 더욱 신경 써주세요. 두 번째로는 대학으로 인한 차별을 줄여주세요. 대학의 차별성을 줄여 학생들이 좋은 대학이 아닌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을 쫓도록 해주세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그저 미래의 일꾼 혹은 미래의 자원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의 청년 그 자체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인지 가벼이 넘기지 않고 그에 대한 깊은 고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발맞춰 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공중분해되는 그런 선거 공약이 아니라 꼭 지키실 수 있는 선거 공약으로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꼭 약속을 어기지 마시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들의 곁에 있으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제21대 국회를 응원하겠습니다. 단지 선거운 공약이 아닌 그 공약이 4년 동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21대 국회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대 국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 파이팅! 코로나19 여파의 이번 선거는 시끌벅적한 소음이 덜해졌습니다만 갈수록 화려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세 차량인데요. 차량을 빌리는 비용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호가하지만 기술 발전과 맞물려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정당별, 후보별 특색을 담은 선거 유세 차량. 선거구 곳곳을 누비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입니다. 요즘 유세차에는 LED 전광판이 필수입니다. 대부분 100인치 크기 고화질로 18대 총선부터 보편화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차량을 타고 선체로 이동하며 유세해왔는데 더 이상 움직이는 차량 위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홍보 영상이 쉴 새 없이 나오는 LED 전광판이 충분히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보이스보다는 비주얼이 강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주얼에 강점을 두다 보니까 각 당의 정강 정책의 홍보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유력 정당에서는 금전적으로 거의 보전이 다 나오니까 거의 다 뭐 99.9%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인 트럭을 활용한 선거 유세차는 갈수록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없어 현수막을 걸고 차량 배터리를 연결해 음향을 틀고 다녀서 고장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배터리에서 발전기로 장비가 좋아졌지만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선거 유세 음향보다 더 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수막이 시트지로 단순 음향 장비는 영상 음향 장비로 바뀌었습니다. LED 영상판을 올렸다 내릴 수도 있고 현장 인터뷰 생중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정책적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마 연설 대담 차량은 계속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다 그러면 아마 조금씩 진화되는 게 LED로 전면을 다 싸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 유세 차량.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착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돕자는 취지로 선결제를 하는 건데요. 양천에서도 이 착한 소비자 운동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천구도 이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 움직임에 발맞춰서 같이 해서 가치 있는 소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효과가 있는지 또 주민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좀 많은 주민들한테 좀 알려줘서요. 자주 가는 단골집에 다음에 또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미리 결제해두는 움직임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착한 결제를 한 사람이 다른 2명을 또 지목해서 네, 챌린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양천구 블로그에 인증 사진만 해도 지금 250여 개 이렇게 되고 참여한 금액이 700만 원 넘었는데요. 이렇게 블로그에다 인증된 인증 사진 댓글로 올린 거 말고도 많은 분들이 좀 하고 있다는 입소문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캠페인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자, 구청장께서 직접 마주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이 가치 있는 소비 캠페인 시작하면서 한 그 음식점에서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포장 주문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결제를 하고 왔는데요. 네네. 그때 식당 사장님께서 2달간 손님이 너무 없어서 일하던 분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포장 손님이라도 많이 와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들 어려운데 그 음식점 사장님께서 착한 결제 해주시는 손님들이 고마워서 본인도
단골 미용실에 가서 또 착한 결제를 하셨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고마워하시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응원하면서 또 같이 또 힘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더 반가운 소식인데요. 통장과 구청 직원도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정부에서 적극 행정을 많이 유도하고 있어서요. 우리 양천구에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한 첫 회의에서 구청의 각 부서들의 부서 운영비를 이렇게 선결제할 수 있도록, 착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고 있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발적으로 또 뜻을 모아서 매달 받는 수당이 30만 원인데 그것의 반을 양천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또 이 착한 결제에 동참하시겠다 하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이 추경 편성이 확정되거나 논의되고 있는데 양천구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번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각종 시설 등에 대한 방역 비용, 또 어르신 마스크 지원 사업,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또 뭐 소상공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휴업 지원, 긴급히 필요한 재원을 그 재난관리기금과 또 예비비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왔는데요. 이 재난관리기금도 사실은 그 여름의 홍수의 피해, 풍수의 피해 때문에 또 해놓은 그 확보해야 될 기금인데 이것도 지금 바닥이 났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거라든지 또 혹시라도 지방비가 또 분담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것 또한 추경을 통해서 국민에게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총선 이후에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또 의결이 되고 나면 우리 양천구에서도 5월에 또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네. 그때 추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었습니다. 은평구가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가족의 임시 숙박시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관광호텔 2곳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하루 70여 명의 해외 입국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2주간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함께 사는 가족이 임시 숙소를 마련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은평구와 협정을 맺은 호텔에 투숙하면 최대 70%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할 경우 은평구 보건소로 해외 입국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여의도 윤중로 버스 노선을 우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중로 버스 노선 우회 운행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주말에 폐쇄되는 버스 정류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공원, 여의나루역, 여의도 중학교 등입니다. 폐쇄되는 정류장에 안 서고 우회하는 노선은 모두 17개로 서울버스 461번, 463번 등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여의도 봄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양천구가 예체능 마을 강사들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구는 우리 집이 학교다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13일부터 마술 등 예체능 관련 수업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목은 마술과 연극, 방송 댄스, 공예, 국악 등 총 5가지로 관내 학교에 출강하는 마을 강사들이 섭외됐습니다. 학습은 오는 13일부터 양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2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LG 헬로비전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LG 헬로비전과 함께.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